알리글로 효과는 2025년 실적부터 반영되는 분위기입니다. 2025년 매출은 1조 9,913억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6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죠. 그룹의 유동성을 모두 투입해 만든 알리글로 밸류체인은 백신 중심이던 GC 녹십자 그룹의 색채를 바꾸고 있습니다. 2010년도 20% 초반대였던 혈액제제 매출 비중은 2025년 말 기준 37%까지 확대됐습니다. GC 녹십자 그룹이 20년 동안 공을 들인 연구개발 결실인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글로벌 상업화 성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R&D 비용 부담 등으로 GC 녹십자 그룹의 재무지표는 극단까지 내려갔는데요. 계열사를 포함해 5천여 명이 몸담은 GC 녹십자 그룹의 지주사와 사업회사의 현금 자산이 한때 단 4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내수 시장을 넘어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룹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미국 직판 체제를 위한 대가는 컸지만 이제는 실적은 물론 현금 흐름도 전환점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알리글로 상업화에 성공했다고 그 온기가 그룹 전반으로 바로 확산되는 건 아닙니다. 알리글로는 진짜 그룹을 살릴 캐시카우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더벨이 GC 녹십자 그룹의 지금과 미래를 살펴봅니다. 제약바이오부 최은수 기자입니다. 2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GC 녹십자 그룹의 혈액제제 알리글로 개발을 위해 투입한 시간은 그 2배가 넘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무려 3차례의 CRL 수정 보안 요구를 받고서 천신만고 끝에 2023년 12월 미국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러 가지 부담에 품목 허가 이후 인프라 구축에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룹 실적은 물론 현금 곳간도 말라갔습니다. 알리글로 전진 기지인 GC 녹십자는 미국 현지 사업 파트너십을 통해 간접 진출을 하는 대신에 직접 판매를 선택했습니다. 직접 판매망을 구축하면 높은 수익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접근이었죠. 혈액제제 사업의 특성상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았습니다. 별장 확보, 설비, 품질 관리, 영업 인프라까지 매출보다 비용이 모두 먼저 반영되는 구조였죠. 이 작업 모두 매출을 일으키기 전 현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작업입니다. 2021년 1,057억 원을 넘던 GC 녹십자의 현금성 자산은 알리글로 직판 선언 2년 만인 2024년 4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알리글로에 전력 투구하다 보니 실적도 꼬꾸라졌습니다. 2022년 1조 7,113억 원이었던 GC 녹십자의 연결 매출은 2023년 1조 6,266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역성장이죠. 2024년 매출은 1조 6,799억 원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2년 812억 원에서 2023년 344억 원으로 급감했고요. 2024년에도 321억 원으로 정체했습니다. 금융비용을 보실까요? 2023년 192억 원, 2024년 292억 원으로 늘면서 영업이익 규모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알리글로 효과는 2025년 실적부터 반영되는 분위기입니다. 2025년 매출은 1조 9,913억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 현금 흐름도 무려 5년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알리글로를 향해 그룹 전체가 달려들어 투자했던 결실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물론 알리글로의 연착륙 온기가 곧바로 그룹 전체에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GC 녹십자의 현금은 297억 원으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지주사 현금은 여전히 5억 원 수준입니다. 상업화 성과가 그룹 최상단까지 도달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직 턴어라운드를 달성하지 못한 또 다른 자회사 GC셀과 이제 막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GC지놈이 감액 배당을 결정한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GC셀과 GC지놈의 배당의 최종 귀속처는 결국 지주 녹십자 홀딩스와 주력사인 GC 녹십자입니다. 어려운 그룹 상황을 고려해서 현금을 지배구조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룹의 유동성을 모두 투입해 만든 알리글로 밸류체인은 백신 중심이던 GC 녹십자 그룹의 색채를 바꾸고 있습니다. 2010년도 20% 초반대였던 혈액제제 매출 비중은 2025년 말 기준 37%까지 확대됐습니다. 반면 전통 백신 비중은 16% 수준으로 줄었죠. GC 녹십자는 지금도 국내에서 백신 명가로 손꼽히고 있는데 사업 무게 중심이 확실히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리글로 상업화는 그룹에 큰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알리글로 하나가
매출 2조 원에 달하는 GC 녹십자, 그리고 각 계열사 모두를 책임질 수준의 파급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후속 파이프라인, 희귀 질환에 대한 고민도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GC 녹십자는 헌터 증후군, 산필리포 증후군, 파브리병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 임상 초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상업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공백을 메울 현실적 카드는 역시 알리글로입니다. 가깝게는 적응증 확대로 수익의 질적 제고를 노릴 계획이죠. 알리글로로 수익성에서 한시름 놓은 GC 녹십자 그룹의 또 다른 전략은 50개로 늘어난 계열사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GC 녹십자 그룹의 계열사는 20곳에서 47곳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앞서 혈액제제 신사업 외에도 진단, 유전체, 디지털 헬스케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확보하며 영역을 넓혔죠. 그러나 그룹이 겨냥하는 신사업의 현금 창출력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전체 현금 흐름의 90% 이상을 GC 녹십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GC 녹십자의 현금 흐름을 빼고 나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녹십자 홀딩스는 약 1,100억 원의 현금 순유출입니다. 주력사를 제외한 계열사는 현금을 벌기보다 소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20년 연구개발의 결실을 이룬 녹십자 그룹. 녹십자 그룹의 과제는 결국 오너십에도 있습니다. GC 녹십자 그룹은 총 5명의 오너가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녹십자 홀딩스 최대 주주인 허일섭 회장에게 모든 지배력이 쏠려 있는 것 같지만 실질 경영은 녹십자 홀딩스와 GC 녹십자 두 회사 대표인 허용준 대표, 허은철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일섭 회장의 장남인 허진성 씨는 지주사 녹십자 홀딩스 곳간을 맡는 CFO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남인 허진훈 씨는 알리글로 사업팀을 맡으며 실무에 참여 중입니다. 이들 오너십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느냐에 따라서 GC 녹십자 그룹의 미래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리글로 상업화는 분명 GC 녹십자 그룹의 체질을 바꾼 분기점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 영역에서 차지하는 범위에서 백신보다 혈액제제의 비중이 높아졌고 미국직판이라는 수익성 밸류체인도 갖췄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숫자로 입증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알리글로가 만든 현금이 다시 R&D로 이어져 희귀질환 파이프라인을 키워낼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계열사들이 모두 시너지를 내면서 실적을 끌어올리는 일도 지켜볼 문제입니다.